안녕하세요, 째입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충남 예산의 한 시골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의 고향집인데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두 분 다 은퇴하시고 시골집으로 귀농하게 되셨습니다. 이 집은 장인어른께서 어렸을 적 고등학생 때까지 자라온 집으로 장인어른의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 할아버님이 6.25 전쟁 직후 지은 집으로 벌써 지은 지 약 70년이 훌쩍 지나버린 아주 오래된 시골집입니다. 할아버님이 5남매를 키우시면서 많이 개보수해서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낡은 것도 많고 지저분해져서 사용 못하는 것도 많아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집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집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집으로 귀농하신다니 와이프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마음과 다르게 아버님과 어머님은 리모델링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살면 얼마나 산다고 큰 돈 들여가며 공사를 하냐는 거였는데 이유를 듣고 보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버님 어머님이 귀농하고 보니 칠순이신데도 막내 라인이더라고요. 이제 100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살아야 하잖아요. 이런 벽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집 옆쪽으로는 이제 안 쓰는 돼지우리와 푸세식 화장실, 집 뒤쪽은 뒷마당으로 원래 예쁜 텃밭과 장독대 그리고 멋진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관리를 못하다 보니 풀이 무성히 자라서 이제는 거의 안 쓰는 공간이 되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시골집을 도면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곳이 처음 들어올 때 입장했던 대문 입구이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곳은 대문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창고인데 이미 너무 지저분해져서 사용을 안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것도 안 쓰는 창고, 이것도 안 쓰는 아궁이가 있는 부엌, 이것도 안 쓰는 방입니다. 거기에 이쪽은 벽하고 기둥이 기울어져 있고 여기는 지붕이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쓰는 공간은 결국 이 정도인데 집의 절반 이상을 안 쓰고 있네요. 리모델링 될 집은 옛날처럼 대가족이 살 게 아니므로 2인이 살 때 불편하지 않을 구조인 최소 방 2개와 와이프 사촌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버님의 요구사항인 농기구를 놓을 수 있는 창고, 어머님의 요구사항인 손님이 머물 수 있는 독립된 게스트룸, 처형의 요구사항인 힐링 공간, 예를 들어 찜질방 같은 곳인데 한 번에 모든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면 수억이 깨질 게 확실하므로 일단 살 공간 플러스 가족 식사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처음 겪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불친절한 업체와 사기치는 업체입니다. 사기치는 업체는 마지막 근처까지 가야 알 수 있지만 불친절한 업체는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당장 건축 박람회를 가거나 일반 인테리어 집에 전화 문의만 해도 아주 쉽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든다 하면서 네가 돈이 있냐는 식으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려면 더 알아보시고 오셔야 한다 라고 하거나, 아니 알아보려고 왔잖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건 고객님이 몰라서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 가르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건방진 말투로요. 이게 제일 열받아. 여튼 저희는 두 가지 기준에 맞는 업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지역에서 오래 장사를 하셨을 것, 아니 우리가 최소한 먹튀는 당하지 말아야 할 거잖아요. 물론 여기가 예산이니 여기서 멀지 않은 지역이면 좋겠죠. 두 번째로 시골집 리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한 업체일 것. 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인 만큼 기존 기둥을 살려야 하는데 옛날 집이니 아무래도 아파트나 최근에 지어진 집들과는 구조가 조금이라도 다르겠죠.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업체를 찾아 헤맸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를 잘하는 것과 사람과 대화할 때 예의 있는 것,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저희 마음에 쏙 드는 인테리어 업체를 발견했고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게 상담받고 난 후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실측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출장을 와서 집을 실측하고 대략적인 저희 요구사항을 듣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상담을 합니다. 이때 출장비로 10만원 정도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이 10만원은 총 비용에서 빼주시는데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도 하루를 공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나 액션 없이 뭔가 후루룩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건 사기거나 어설픈 업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생각보다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집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원. 여튼 저희는 좋은 사장님을 만나 무난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실측 후 전화통화를 여러 번 더 한 뒤 인테리어 사장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사무실도 제 눈으로 확인할 겸 저희가 가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이 대전이어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 의심병이 돋아서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사기는 자주 당하지만요. 여튼 별 이상 없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주 많은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게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도면에서 부엌과 방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면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두 번째 도면이 아무래도 동선이 좀 더 예쁘죠? 그리고 두 분이서 각자 개인 방을 쓰신다고 해서 최대한 멀리,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장님이 최선으로 견적을 뽑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자재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도움 안 되는 러시아 놈들. 사실 진행하기 전에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자재값이 올라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한번 오른 물가는 잘 안 내려가는 거 다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싼 가격이다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제 돈으로 해드리는 멋진 사위 같지만 사실 아버님 어머님 돈으로 효도하는 척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약도 완료했으니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또 영상이 길어졌으니 공사 영상은 다음 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